이번에는 육면체 소묘 영상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형태를 뜰 때는 이 전 단계에서 배웠던 투시를 좀 이용해서 이제 약간의 산점 투시가 들어간 형태를 그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를 가만히 두고 내 팔이나 손목을 꺾어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종이가 편하게 내가 친절하게 그려질 필요가 없이 내 손은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만 선을 그리고 종이를 항상 적극적으로 돌려서 내 팔이나 손목을 꺾지 않고 종이가 돌아가게, 종이가 나를 위해서 친절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내가 종이를 위해서 불편하게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스케치할 때는 손을 꺾지 마시고 종이를 항상 적극적으로 돌려서 내가 편한 방향으로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직선을 그릴 때 편한 자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형태는 항상 서서 허리 아프시더라도 잠깐만 이 큰 형태 뜰 때는 꼭 일어나서 떠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틀려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그리시는 분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선을 살살살살 약하게 그리고 또 지우는 게 아니라 연필로 항상 소묘를 하거나 뭔가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애니가 아니라 디자인이기 때문에 외곽선이 항상 따져 있으면 안 돼요. 진하게 따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외곽선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곽을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 그리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실 때 너무 경직된 그런 굵고 강한 선으로 외곽선을 진하게 따려고 하지 마시고 살살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외곽을 잡아주시고 톤을 넣으면서 외곽선이 묻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신경을 써서 외곽선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힘을 빼서 그렇게 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자도 형태를 잡아놓는 모습이 보이죠? 그림자도 대충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림자도 투시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지금 미리 살짝 형태를 잡아놓는 모습 보이네요. 그리고 예비 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선들을 지금 이제 하나로 정리해주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건데, 스케치를 할 때 이제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그런 데를 좀 강하게 좀 잡아줘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하고 있고, 이제 어둠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먼저 잡는 이유는 어떤 이제 어둠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제 다른 명도들을 좀 비교하면서 하기 위해서 어둠을 먼저 찍어요. 옆에 과정 사진이 있으니까 꼭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초벌할 때 초벌이라고 그냥 막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곱게 촘촘하게 예쁘게 쌓아줘야 그 뒤로도 예쁘게 쌓인답니다. 그리고 이게 어둠부터 찍는 이유가 그 밝은 면부터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정석이기는 하지만 이게 밝은 면부터 그리고 중간 면 그리고 어두운 면 순서대로 점점 어둡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쉽게 수정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하면서 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둠부터 찍으면 밝은 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질 자체가 흰색 도화지에 그리기 때문에 밝은 면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밝은 면보다 중간 면이 어느 정도 어두운지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면에 어둠을 찍고 들어가면 얘가 최대한 어두운 게 이 정도다. 그러면 그 다음 중간면, 밝은 면은 이 어둠을 기준으로 얼마나 조금 덜 어둡게 밝게 그려야 됐다, 이 기준을 잡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빨리 끝나요. 그렇게 되면 밝은 면부터 그리면 조금씩 계속 어둡게 그리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둠부터 찍고 들어가면은 제일 어두운 면의 명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단계가 줄어들고 빨리 그림을 끝낼 수가 있어서, 디자인에서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소묘는 항상 어둠을 빨리 찍고 그 어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완성을 할 수 있는 수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네. 밝은 데는 이제 톤을 또 깔기 전에 너무 외곽선 남지 않게 주요계로 지워주고 있네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제일 밝은 면이 윗면, 그 다음에 왼쪽 면이 중간면, 오른쪽 면이 이제 제일 어두운 면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밝은 면은 뒤부터 앞으로 오면서 밝게 그라데이션으로 면을 처리를 해주고, 중간면은 중간면도 마찬가지인데 왼쪽 구석의 시선에서 제일 먼 쪽이 아니라 왼쪽 위부터 그 반대 방향 대각선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지금 보시면 그라데이션 넣고 있죠. 어두운 면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제일 가까운,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면을 제일 어둡게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풀어줬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면이 3개가 보이지만은 빛이 왼쪽 윗방향에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빛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면이 어둡고 그 왼쪽 면이 중간면이 되고 윗면이 밝은 면이 되는데, 면이 3개더라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광원이, 그러니까 빛이 한 곳에서, 하나의 광원에서 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면이 3개여도 빛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투톤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구도 그리실 텐데, 공 모양 있죠? 구도 그리실 텐데, 구도 면이 굉장히 많은 면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지만 실제로 광원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한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서서히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어둠이 서서히 생기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은 받는 곳, 안 받는 곳 2개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항상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이 육면체의 3면도 빛을 받는 면, 안 받는 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윗면이랑 중간면도 빛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두운 면은 빛을 안 받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은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육면체에서 모서리 Y자를 경계로 가운데점, 가장 튀어나온 모서리를 시선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밝은 면은 시선에서 가까울수록 밝고 어두운 면은 시선에서 가까울수록 어둡다. 밝은 면이니까 당연히 시선에 가까운 쪽을 더 밝게 강조를 하고, 어두운 면은 시선에서
가까울수록 더 어둡게 강조를 한 거예요. 걔네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반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무슨 재료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든 어떻게 하든 뭘로 그리든지 간에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반대다. 밝은 면은 가까운 쪽을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면은 시선에서 가까운 쪽을 더 어둡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초반 단계에 그리는 기초 그림이지만 실제로 그려보면 막상 까다롭습니다. 맞아요. 네, 이 그림은 항상 그릴 게 별로 없는 그림이 잘 그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이것도 면이 딱 3번만 꺾이고 다른 부분은 다 그냥 평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면을 잘 그려 보이게 하려면 톤도 골고루 넣는 것도 어려우면서 또 어느 정도 묘사도 돼 보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학원에서 아보카도를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막 굴곡이 많고 뭔가 이제 그릴 게 많은 패턴이 많은 복잡한 형태의 물건보다 휴지나 종이 아니면 이렇게 단순하게 면처리로 되어 있는 석고 같은 것들이 훨씬 훨씬 더 어려워. 어렵죠. 질감이 있는 건 어느 정도 뭐 톤을 깔고 질감을 묘사하면서 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끈한 그리고 하얀 애들은 정말 어려워요. 채색도 그렇고 소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묘사를 하거나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대충 그리고 커버해야지라고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림이. 이건 처음부터 신중하게 톤을 골고루 이쁘게 까셔야 되고 실제로 따라 하시면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이쁘게 잘 톤이 안 깔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 내가 못 그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제일 기본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근데 어렵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편은 그래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선을 쓸 때 그냥 비비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을 아예 종이에다 대고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종이에 스치듯이 끝에는 살짝 들어주면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연필의 그 옆에 뭐라 해야 되지? 뭉친다 해야 되나? 뭉치는 그 끝이 다른 선들이랑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살짝 드는 선을 써줘야 돼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지금도 선 쓰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들게 써져요. 그러니까 선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긋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필에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 점점점 힘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종이에 닿았다가 살짝 가다가 살짝 들면서 끝에가 얇게 빠지는. 근데 그렇죠. 빠지는 선을 계속 써줘야 선과 선 사이의 경계 같은 것들이 안 남고 이쁘게 톤이 섞입니다. 그리고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눈 감고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보지 않고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잘 그리나 못 그리나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선이 그 선의 힘 조절을 잘 하면 이렇게 슥슥슥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잘 그리는 사람들은, 선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소리도 한번 그림을 그리실 때 소리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무슨 ASMR처럼 듣기 좋다, 내 선소리가 사각사각사각 막 기분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잠이 온다. 그러면은 이미 좋은 선을 쓰고 있는 거야. 진짜예요. 자당닷설. 정말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연필 소리를, 이 슥슥슥 하는 그 소리가. 맞아요. 좋긴 진짜 좋죠. 네, 그거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묘하는 친구들이 거의 수업할 때 많으면 진짜 교실이 조용하면은 막 연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맞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깜빡 잠이 온답니다. 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밝은 톤, 중간 톤은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지금 어두운 톤을 더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그림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그리고 잘 이제 모르는 거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물이랑 그림자는 다른 개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육면체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만 얘네 둘은 실제로 막 딱 붙어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육면체는 육면체대로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무슨 스티커 마냥 명도가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러지 않게 구분을 처음부터 해주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림자를 그릴 때 중요한 거 하나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랑 분리되고 이제 떨어져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자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이랑 물체랑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바닥이랑 그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물체랑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명도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둡고 그림자의 경계가 더 또렷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집에 조명이 있잖아요. 스탠드나 그런 조명 밑에 흰 종이를 깔아두고 그 위에 연필이나 지우개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바닥에 가깝게 놨다가 아니면은 바닥이랑 멀리 떨어지게 들었다가 놨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바닥이랑 물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의 경계가 또렷해지고 점점 어둡고 멀면 멀수록 그림자가 밝아지면서 그림자의 경계도 또렷한 게 아니라 경계가 흐려지는 면적이 넓어져요. 지금 보면은 육면체도 바닥을 시점으로 그림자가 대각선으로 점점 이제 커지면서 그 육면체의 윗면이 평행해지는 순간 그림자도 평행해지면서 꺾이기 시작하는데 바닥이랑 물체랑 딱 붙어있는 그 가운데 점 있죠. 선을 Y자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따라서 맨 밑으로 가면은 한 점에서 물체와 그림자가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을 경계로 점점 그림자가 경계도 흐려지고 명도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멀리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더 밝아지고 경계 또한 흐려지는 그런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의 특성이고 다른 그림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랑 물체랑 가까운 그 부분은 경계가 좀 또렷해도 되지만 점점 갈수록 경계가 말했다시피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뚝 잘라먹은 것처럼 지우개로 지워놓고 거기를 경계를 처리를 안 해서 오린 것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명도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앞에 그림자랑 뒤에 그림자랑 똑같은 명도를 얻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색하니까 잘 관찰을 해보시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닥이랑 물체랑 그림자랑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해보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왜 저렇게 그림자를 처리를 했고 그림자 그릴 때 명도 처리랑 경계 부분을 어디는 또렷하게 그리고 어디는 풀어야 되고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이 제가 너무 길고 맞나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맞아요. 내용이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진짜 많이 실수하고 이제 그림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림 육면체는 엄청 예쁘게 그려놓고 그림자는 막 슥슥슥슥 하고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림자가 진짜 그림자까지 완벽하게 돼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끔 경계 그러니까 그림자의 끝에 부분도 그냥 스티커처럼 이렇게 떼지는 것처럼 완전 면칠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림자도 보면은 외곽이 살짝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도 물체를 잘 그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도는 똑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똑같이 잘 똑같아요. 그림자 따로 육면체 따로 아닙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따로 질감이나 뭐 묘사할 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톤 깔고 그냥 마무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감을 좀 더 주는 밀도 높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연필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돌려쓰면서 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밝은 면을 그릴 때일수록 이제 2H나 4H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어두운 면을 그릴 때는 2B나 4B를 써서 연필에 가지고 있는 그 종류에 따른 다 이제 특징이 다르잖아요. 연필을 한 가지로만 그리지 마시고 연필을 적극적으로 어두운 면은 2B나 4B로 점점 어두울수록 2B, 4B로 내려가시고 밝은 면을 그릴 때는 HB, 2H, 4H로 점점 딱딱하고 밝은 연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필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 자체도 이제 사이즈가 크고 많이 그린 지금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연필을 깎거나 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연필도 최대한 조금씩 깎아서 날카롭게 사용을 하면서 써야 선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마무리를 할 때는 특히 날카롭고 이제 정돈된 선으로 점점 위에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곱게 톤이 깔리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두운 면도 4B, 2B로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그 위에 2H나 4H로 한번 선을 이렇게 덮으면서 거칠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굵은 선들로 이루어진 그런 어두운 면 같은 경우에는 2H, 4H로 위에 한 번씩 그 선들을 고정해주면서 엮어주면 또 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필은 쓸 때 항상 돌려주세요. 한 면으로만 계속 선을 쓰시면 그쪽 면만 이제 연필이 닳으면서 평평해지는데 그러면은 이쁜 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45도나 90도 그 반대면으로 돌리면 그 면은 날카롭게 유지가 돼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처음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반대면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쁜 선을 연필을 굳이 깎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고 다 돌리면서 썼는데 이제는 어디를 돌려도 좀 뭉툭해졌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깎아주시고 그러면 연필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연필이라도 각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진 힘이 뭔가 좀 달라서 같은 2B도 막 4B처럼 쓰는 애가 있고 맞아요. 2H처럼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의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밝기의 연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힘이 너무 좋은 친구들은 막 웬만하면은 4B 쓰지 말아라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손 힘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 여학생들이 좀 더 힘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거의 완성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정리된 선을 조금 더 네.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면제는 지금까지 깐 연필 선들이 이제 손을 대면서 뭉개지지 않게 이제 대고 해주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육면체 소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